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양 소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아파트 중개나 다가구 중개를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손님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네, 혹시 사장님 아는 이사업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그 집을 가려면 이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사실 평소에 이사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또 혹시나 예전에 했던 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이런 이사 업체 선정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사를 여러 번 해보면서 별의별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사업체 호갱 안 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은 만약 이사업체를 선정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에게 좋은 이사업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할 건가요? 네, 사실 업력이 되시는 사장님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를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의 경우에도 계약한 손님에게 안내 문자로 이사업체를 추천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는 어느 정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욕 안 먹는 업체거나 이제 칭찬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해 주거든요. 이렇게 검증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소개해주고 꼭 욕을 먹어요. 그러니 소개도 잘해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나 이제 주변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계약하시는 경우에도 꼭 검증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 어플로도 이삿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생겼는데요. 이 이외에도 인터넷에 이제 이사라고만 검색을 해도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계약한 업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보통 콜 하나로 3개 업체 정도를 추천해 줍니다. 참고로 각 업체별로 조건이나 금액은 모두 다르니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보통 우리가 은연중에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구이사라든지 뭐 통인이사, 뭐 로젠택배, 로젠이사 등 여러 가지가 많죠. 이 중에서도 한 군데를 견적 받아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업력을 인정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신 이제 비용이 좀 비싼 거는 이제 감안하셔야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체를 컨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컨택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사업체한테 호갱 잡히지 않고 이삿짐 계약 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무조건 방문 견적을 받으세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삿짐 견적 좀 보려고요. 네, 혹시 다른 곳 몇 곳이나 견적 받으셨나요? 네, 3곳 정도 받았어요. 아, 그럼 혹시 톤수가 얼마나 잡던가요? 네, 대략 꽉 찬 6톤으로 5톤으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시간은 언제쯤 될까요? 저는 편하게 시간 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좀 바쁜데 다른 곳에서 견적 본 곳 있으세요? 뭐 금액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실제 이분은 이제 이 업체랑 계약을 하셨어요. 뭐 다른 업체보다도 좀 저렴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약서는 이제 또 이제 사진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분명 계약서 상으로는 외국인도 없고 추가 비용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이사를 하러 오신 심지어 그 지휘하시는 팀장님도 외국분이셨었어요. 그냥 모두 다 외국분이셨고요. 이제 또 거기다가 약속 시간보다 이제 오전 1시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짐을 싸고 나중에는 이제 톤수가 넘어갔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이게 세부적인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귀중품도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없어졌거든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소개시켜드린 업체는 아니었지만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아무튼 방문 견적은 꼭 정확하게 받아보셔야겠죠. 보고 또 짐을 확인하시고 또 견적 보러 오신 분의
또 태도라든지 그분이 어떻게 받았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엄청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삿짐 호갱당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방문 견적 때 어떤 사람이 오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분이 오는 경우고, 두 번째는 오더만 받는 분, 이제 직원분이나 사장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대부분 사장님이 직접 오시더라고요. 이사 당일에도 만나게 되고 본인이 직접 견적을 냈기 때문에 여러 상황별로 대처가 빠르고 다른 말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여성분이 오시거나 이제 말끔한 차림에 젊은 남성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견적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본인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톤수가 오버되거나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대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추천하는 거고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꼭 같이 받아보셔도 괜찮아요. 비교해 보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사업체가 이제 정확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것이십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파손이라든지 분실 등 각종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 이제 포장 이사 업체가 정식 업체가 아니라면 나중에 이제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좀 없거든요. 이런 허가 업체는 허가 이사 종합 정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호갱당하지 않는 방법 네 번째, 이제 해당 이사 업체가 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다리 차도 아파트 층별로 가격이 다르고 각 층별로 정해진 표준 사다리 비용이 있는데요. 만약 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웃소싱으로 사다리를 불러야겠죠. 그럼 금액 조정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삿짐 견적 시에 사다리랑 이사 운반비를 포함하여 견적을 내기 때문에 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사 비용을 조금 높여서 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은 회사에서 직접 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견적으로 보러 오시는 분의 인상과 태도예요. 사실 이건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시 견적을 볼 때 견적 보시는 분들이 짐을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견적서에 하나하나 기입을 하면서 마지막 가격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견적 보시는 분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외국인은 없나요? 두 번째,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사 나가는 집 들어가는 집 마지막 뒷정리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있는 반면 묻지 않거나 이제 유리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푸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간을 보는 거죠. 예, 저는 이럴 때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사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큰일인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신경 쓰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렇게 알아서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방의 마지막 가격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이제 비싸도 어느 정도 검증받은 큰 업체에서 할래. 나는 그래도 무조건 싼 업체에다 할래. 사실 가격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싼 데랑 너무 비싼 데는 일단 거르시고요. 그 다음에 검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사비 너무 많이 깎지 마세요. 이사비 많이 깎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이분들이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깎지 말고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손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가격 조정 안 하는 게 더 잘 먹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 만약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다면 가격 너무 깎지 말고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평소에 하던 부동산 분양 소식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내용이 어떠셨나요? 사실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인
이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또 앞으로도 제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